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 근손실의 개념. 근손실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발생하는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근육 섬유의 크기와 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며 신체의 대사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손실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저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근육은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고 단백질 분해가 증가하여 결국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근육의 사용비사용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차적으로 퇴화하게 된다. 두 근육 손실에 걸리는 시간. 운동을 중단했을 때 근육 손실이 발생하는 시간은 개인의 운동 습관, 유전적 요인,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력이 감소하는 데는 약 2-3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1. 초기 변화, 탄수화물과 체액 손실. 운동을 중단한 초기에는 실제 근육량의 손실이 아닌 탄수화물과 체액의 손실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 중에는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이 탄수화물은 근육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중량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근육 내 탄수화물과 수분이 감소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운동을 중단한 후 며칠 이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근육 손실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두 근육 손실의 메커니즘. 근육 손실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신체는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아미노산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의 합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근육 단백질의 분해량이 합성량을 초과할 경우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운동을 중단한 후 1-2주 이내에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탄수화물과 체액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 실제로 근육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근육 손실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고 분해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3. 운동 중단의 영향. 운동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반드시 근육 조직 자체의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육량은 수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근육 내 수분과 글리코겐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근육 조직의 약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 중에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수분을 함께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근육은 보통 수분 70%, 단백질 22%, 탄수화물 8%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글리코겐이기 때문이다. 1. 글리코겐과 수분의 관계. 글리코겐은 1g당 약 3g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수분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근육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3주 동안의 휴식 기간 동안 선수들의 체지방 감소가 체내 수분량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됐다. 두 근육 손실의 오해. 결국 3주간의 휴식 동안 근육 조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의 운동 중단으로 인해 근육 내 수분이 빠지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중단하더라도 3주 동안은 본인의 최대 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근육의 기능적 능력이 단기간의 휴식으로 크게 저하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셋. 장기적인 휴식의 영향. 하지만 휴식이 3주를 초과하게 되면 근육과 근력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다. 특히 근육량의 감소는 지금보다는 속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속근은 지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대흉근, 삼두근, 대퇴직근 등에서 그 비중이 높다. 이는 속근이 더 빠르게 피로해지고 운동을 중단했을 때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네. 근손실의 속도. 예를 들어 깁스를 한 경우 2주 만에 허벅지 크기가 88.4% 감소하고 힘은 2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위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1.4kg의 근손실과 허벅지 크기 3.2%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활동량이 적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근육 손실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낸다. 한 근육 손실에 걸리는 시간. 개인차와 근손실. 각 개인의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근손실이 발생하는 시기와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두 근육의 회복력. 중요한 점은 한번 만들어 놓은 근육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운동을 재개하면 빠른 속도로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육 기억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이전에 훈련한 경험이 근육의 재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동을 중단한 후에도 다시 시작하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다. 5. 근육 손실의 메커니즘. 1. 에너지 소비와 생존. 근육은 대사적으로 더 활발한 조직으로 하루 동안 1kg당 약 14kcal를 소모하는 반면 지방은 1kg당 약 4kcal를 소모한다. 이러한 차이는 근육이 신체의 에너지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체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체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근육량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육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근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중력과 근육 사용. 평소에는 중력에 저항하며 활동하지만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중력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어 근육 사용량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근육이 필요로 하는 부하가 줄어들고 신체는 더 이상 그만큼의 근육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6. 근육 내 글리코겐과 손실. 1. 글리코겐 보충. 초기 2-3주 동안의 휴식기에는 근육 내 글리코겐이 감소할 수 있지만 운동을 재개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보충됩니다. 글리코겐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운동을 통해 다시 축적될 수 있다. 극단적 움직임 제한. 그러나 극단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 근육 손실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육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는 근육량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2. 운동 강도와 근육 유지. 1. 홈 트레이닝. 헬스장이 닫혀 있더라도 홈 트레이닝이나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운동 강도의 약 13 정도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근육이 최소한의 자극을 받으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8주에서 12주 동안 얻은 근력과 근육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장성 수축 운동. 중산급자의 경우 신장성 수축 운동을 추가하면 근육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고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3. 심폐지구력 손실. 손실 비율. 심폐지구력은 근육보다 더 높은 손실률을 보인다. 운동을 4주간 중단할 경우 심폐지구력은 최소 4%에서 최대 25%까지 손실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운동 초보자에게서 이러한 손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운동량이 줄어들면 최소 6%에서 2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약 4주가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신체가 운동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종합. 1초기 단계. 신경적 적응 유지. 운동을 중단한 직후 근육의 힘과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신경계의 적응이 여전히 작용하므로 이전에 얻었던 운동의 효율성과 기술이 남아있다. 근육 긴장 유지. 근육의 긴장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운동 후의 피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간 단계. 근육 단백질 합성 감소. 약 2주가 지나면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운동을 통해 얻었던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근육 크기 감소. 근육의 크기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는 주로 근육 내의 수분 감소와 단백질 합성의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 신경적 효율성 저하.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신경계의 적응도 감소하게 되며 이는 근육의 힘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장기 단계. 근손실의 가속화. 4주가 지나면 근육량 감소가 더욱 뚜렷해지며 연구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근육량은 평균적으로 10-20%까지 감소할 수 있다. 근육 섬유 손실. 특정 근육 섬유가 손실되기 시작한다. 이 섬유는 힘과 파워를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손실은 운동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사율 감소.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율도 함께 줄어들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8주 이후 지속적인 근손실. 8주 이상 운동을 중단할 경우 근육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전의 근육량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영향을 받는 신체 기능.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외관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의 균형, 유연성, 기능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정서적 및 정신적 영향. 운동 중단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어떤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잃게 되면서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 결론. 운동을 중단한 후 근손실이 시작되는 시점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4주 이후부터는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8주 이상 중단할 경우 근손실은 더욱 가속화되며 이전의 근육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